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건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지치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죠.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망친다. 우리가 피해야 할 7가지 유형의 인간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소름 돋는 인간관계 진실. 장자가 경고한 7가지 유형을 피하라.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망친다. 장자가 한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경고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누군가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까? 오늘은 장자가 경고한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알고 나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1.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걱정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비난하거나 험담을 일삼죠. 사례. 회사에서 친근하게 다가와 점심도 자주 함께 먹던 동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 시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자기 것처럼 발표하더군요. 처음에는 실수인가 싶었지만 반복되면서 알게 됐죠. 이 사람은 절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하는 법.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거리감을 두세요. 2. 항상 부정적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 대한 불만, 타인에 대한 비판, 자신의 불행만 늘어놓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당신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한 친구는 매번 만나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모르겠어. 내가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처음엔 위로해주고 공감하려 했지만 점점 저까지 우울해지더라고요. 피하는 법.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세요. 3. 이기적인 사람. 이 유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쉽게 이용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으면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사례. 대학교 때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중요한 시험 기간에 제가 자료를 빌려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안 주더니 자기 필요할 때는 밤늦게까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결국 나중엔 연락조차 안 왔습니다. 피하는 법.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숨기지 못합니다. 나만 너무 많이 주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점검하며 관계를 조정하세요. 4.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사람. 처음에는 그들의 고민과 상처를 들어주고 싶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의지하려 하고 당신의 삶까지 침범해 버립니다. 사례. 한 지인이 매일 밤 늦게 전화해서 자신의 연애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몇 번은 공감해주고 조언했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심지어 제가 바쁘다고 하면 섭섭하다고 하더군요. 피하는 법.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5. 질투심이 강한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축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사례. 취업에 성공했을 때 친구에게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긴 좀 쉬운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축하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기분이 상했죠. 피하는 법. 질투심 많은 사람들과는 자신의 성취나 행복을 굳이 공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나누세요. 6. 타인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 이 유형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실수만 들춰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사례. 팀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동료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하는 법. 그들의 지적은 건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7. 늘 피해자인 사람. 모든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로감만 남깁니다. 사례. 어떤 친구는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원래 운이 안 좋아. 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피하는 법.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관계가 불균형해지기 쉽습니다. 공감하되 지나치게 감정을 빼앗기지 마세요. 인간관계의 해법. 전문가가 말하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조언. 우리가 앞서 살펴본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작 중요한 목표와 행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란 그저 끊어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거리감은 인간관계의 균형추다. 관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거리감이라고요. 너무 가까우면 질식할 것 같고 너무 멀면 소통이 끊기죠. 인간관계는 마치 춤과 같아요. 가까이 다가갔다가 적당히 물러나는 그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심리학자 에리카 펠드먼은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선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진심으로 연결되는 곳에서 형성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매일 밤늦게 전화해서 하소연한다면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디서 피곤함을 느끼는지, 나와의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싶어 하는지 관찰하세요. 현실적인 팁? 상대방이 대화 중 피로감을 보이면 스스로 대화를 끊는 연습을 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혼자 내리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 내 사람인지 아닌지 작은 신호를 주목하라.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작은 신호를 남긴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말투나 행동에서 의도를 감지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례에서 배우기.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내에서 항상 웃으며 다가오던 동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동료는 매번 중요한 회의에서는 슬쩍 발을 빼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뒤로 미루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팀의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전문가의 조언. 행동심리학자 존 밀러는 누군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현실적인 팁?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한 발짝 물러서 관찰하세요. 누군가가 작은 도움을 줄 때 기꺼이 받아보세요. 상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돕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 자기 자신부터 관리하라. 관계는 양방향이에요. 상대방만 잘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만약 당신이 지나치게 희생적인 태도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이기적인 사람들만 당신 주변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항상 불만이 많다면 긍정적인 사람들마저도 점점 당신을 떠나겠죠. 전문가의 조언. 심리치료사 테리 화이트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기관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현실적인 팁? 매일 자신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
같은 소소한 칭찬이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관계 몇 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4. 애노를 말할 용기를 가져라. 관계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주는 겁니다. 사람은 호의를 받으면 더 큰 걸 요구하기 마련이고 결국 그 호의가 불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에서 배우기. 한 여성은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다가 자신이 번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동료의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했죠. 결국 그녀는 자기 시간은 전혀 가지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만족만 위해 살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인간관계 전문가 엘렌 리치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노는 짧고 간단한 단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자유는 상상 이상이다. 당신이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 때 인간관계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팁? 부탁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볼게 라는 완충어를 사용해 보세요.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거절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5. 감정적 연결보다 가치관을 보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사람을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가치관의 일치 여부를 살피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통한다고 느껴도 가치관이 다르면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례에서 배우기. 어떤 커플은 처음에는 서로의 외모와 성격에 끌려 시작했지만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소비를 즐기는 성향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벽으로 남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관계 전문가 수잔 클레이는 감정은 순간적이고 가치관은 지속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현실적인 팁? 관계 초기에 상대의 가치관을 물어보세요. 돈, 시간, 관계의 중요도 등에 대한 작은 질문이 큰 단서를 제공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요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가치관이 맞을까? 결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실천적 지혜.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자가 경고한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의 방향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단순히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적절한 거리감 유지. 관계를 지나치게 밀착시키지 말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작은 신호를 주목하라.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찰하고 진정성을 확인하세요. 스스로를 먼저 관리하라. 내가 희생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지 점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거절할 용기를 가지라. 필요할 땐 애노라고 말하고 정중한 선 긋기를 연습하세요.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단순한 감정적 연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는 단순히 맺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나눌 것인지는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자신을 돌보고 상대를 이해하며 때로는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에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관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나은 선택을 시작하세요.